아까 전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더 전. 여기서 이렇게 딥 위치에다가 들으면 소리가 없어져 버리는가? 이씨, 그러면 뭐야, 저거 소리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아까 4분의 3 지점에 놓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완벽하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줄어드는 것밖에 없지. 왜냐 그러면 반사음이라는 게 직접하고 똑같이 1대1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피크처럼 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있는 식으로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룸이 조금 더해지는 것도 약간은 있어. 근데 최대한으로 거기에 대한 기여 없이 스피커가 내주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기여만,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야외에서 서브우퍼 듣는 것처럼 그 느낌으로 가자. 최대한 가까운 데가 노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룸이 실제로는 보면 있으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높은 데 같은 경우는 12dB, 앰프를 보면 10W가 100W로 바뀌는 건 놀라움이 벌어지는 데잖아요. 그렇지, 10배가 커지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그게 전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 뭐 내가 어디서 떨어도 다 커진다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는 거야. 여기서 뭐 커지, 여기서는 작게 되고, 편차가 너무 커지니까 편차가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지점은 얘가 줄어드는 지점이 바로 나중에 하향 평준화 요거를 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노드의 부분에다가 스피커를 놓으면 전체적으로 룸 게인으로 커지는, 룸 모드에서 커지는 게 조로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점에서 듣는 게 제일, 나중에 더블 베이스 어레이 이야기 나오는데, 트리노프 이런 나오는 이야기인데, 글로 가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벽이 없어지는 마법이 벌어지는 거야. 그걸 할 수 있어. 그것도 이야기 해주려고. 그것도 요거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더블 베이스 어레이가 뭐냐고 하면, 아까 이쯤에, 아까 너비가 이쪽이잖아요. 이쯤에 놓으면 많은 부분에 이 벽의 양쪽 사이드 벽에서 영향이 사라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뭐만 남아있어요? 길이가 남아있잖아. 그래서 우퍼 스피커, 점 스피커를 뒷벽에다 몇 개 더 달라는 거야. 한 2개 정도만. 아니면 한 개만 달아도 돼. 그럼 이쪽도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갑자기 무양실이 돼서 내가 어디를 넣더라도 점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쫙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앰비션을 쉽겠죠. 여기서 전면 스피커니까 이 후면 스피커가 여기상을 쏴줘버리니까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날라오는 계산해가지고 이거 뒤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우퍼 스피커는 극성을 반대로 연결해라. 앞에 것만 반대로 딱 연결해가지고 하면, 여기서 날아가는 시간만 계산하는 거지. 예를 들면 10ms 뒤에, 얘는 조금 10ms 뒤에 나오도록 해놓고 극성을 뒤집혀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있잖아요. 그 거꾸로 해가지고 딱 틀면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 옆에는 아까 4분의 4분을 지점에서 없애주고, 앞뒤는 이렇게 극성을 뒤집혀 바뀐 우퍼 스피커를 뒤에다가 나오면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트리노프 기술입니다. 더블 베이스 어레이라고. RT60대 잔향 시간이 원래는 뭐 이만큼 뭐 400ms까지 나오던 게 싹 없어져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룸이 있으면 반사음이 생기고 룸 모드가 생기면 반사음이 생기니까 잔향이 끼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야외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야외처럼 바뀌면 룸 모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야외 공유 서브 스피커 있으면 그냥 역자성의 법칙으로 줄어드는 그 위에는 차이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무작위로 날아가니까. 그런 효과가 룸에서도 만들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완벽한 무향실도 이게 됐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근데 뭐 우퍼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이만큼 센 우퍼가 필요가 없어. 작은 거 있잖아요. 소파 밑에 주는 얇은 거, 조그만 거. 벽에 거는 우퍼 스피커로도 가능하다. 그게 MSO에서 구해준다. 그런 기술들이 차 튜닝할 때도 많이 사용해준다. 그치? 그때는 얘라 그러는 게 좋아. 이제 차는 도어부터가 우퍼 스피커가 많잖아. 그러니까 잘 조합을 해주면 차 안에서도 저음 특성이 골고루 다 듣게끔 하는 것들이 이미 많이 돼가지고 있다. 이해가세요? 자, 또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직육면체 공간 말고 서로 마주보는 벽을 이렇게 좀 서로 안 마주 보게끔 막 이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많이 하시죠.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렇죠? 그게 나쁘냐?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줘 버리면 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제 얘는 어떤
그 직사각형이잖아요. 이제 얘는 이제 서로 마주보는 게 없죠, 그렇죠? 마주보는 벽이 없다고 해서 이게 노드 지점이 안 생기냐? 똑같이 생기고 있어. 근데 이상하게 생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모양이. 고압하고 저압이 이렇게 모양이 희한하게 생긴다는 거지. 없어지지가 않아. 없어지면 되게 좋았겠지. 그러니까 다 생긴다는 거지. 근데 이에 대한 좋은 점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맞은 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많이 이렇게 맞으면서 돌 거잖아요. 그래서 흡음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 흡음시킬 때 조금 더 유리한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걸 가지고 룸모드가 없어지냐? 아니다. 생긴다는 거지.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식이긴 한데 내가 그 룸모드 제어 입장에서 오히려 더 어려운 거야.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MS로 하면 자동으로 계산하니까 되는데 이제 옛날처럼 이제 MS 없이 그냥 그 단순 모드 조작 기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냥 극성 탁탁탁 밖에 몇 개만 가지고 그건 진짜 어려워. 이건 진짜 노련한 사람이 관심법으로 쫙 저기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지금 기계로는 이게 돼요. MS에서 자동 알아서 해주니까. 네, 어쨌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 보면 이것도 게리스 박사가 이해한 건데 모드 간 댐핑을 좀 더 고르게 분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 이외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다. 모드가 제거되지는 않는다. 모양이 바뀌는 것 뿐이다. 모드 간 댐핑을 고르게 한다는 게 여러 번 맞으니까 여러 번 맞고 하니까 흡음이 좀 더 잘 된다는 거지. 마주 보는 게 없으면 여러 번 맞고 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슝슝슝 맞고 여기 한번 맞을 때 10% 있고 20% 있고 30%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지 흡음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그래서 이제 진료 좀 빨리 나가야 큰일 났다 이제 빨리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룸모드 해결 방향은 첫 번째는 뭐냐? 흡음재로 때려 넣었던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흡음재로 해가지고 막 웨지를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 웨지를 길게 사용 안 하면 멤브레인 타입으로 있잖아요. 특정 주파수만 잡는 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멤브레인 타입이든 아니면 뭐 진짜 수동적인 이렇게 웨지 타입이든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에너지를 잃게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파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바꾸는 장치를 가지고 한 것들은 이거는 공간이 너무 크고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공간이 너무 크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저주파수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EQ를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 두 번째는 정치 위치를 갖다가 옮겨보는 정치 위치를 최적화시키는 게 있잖아요. 어느 지점에 들으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좀 있었어요. 정치 위치를 최적화하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서 들으라고 하는 게 알려주는 거. 스피커하고 바운더리하고 리슨하고 사이의 관계에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룸 옵티마이저 같은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게 있고 세 번째는 서브페 위치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아까 이 위치를 잘 넣으면 그게 없어지는 거니까. 네 번째는 이제 EQ를 걸어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GLM이라든지 소나웍스라든지 뭐 디라그램 이런 거 다 이 짓을 하는 거지. 근데 단순한 이런 것들은 한 지점에서는 돼요. 한 지점에서는. 그런데 이제 좀 여러 지점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간 평균시키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간 평균을 하잖아요. 그렇죠? 공간 평균하면 사실 다 안 맞는 거야. 근데 공간 평균시키는 거니까. 이 공간 평균시킨다는 말의 대전제는 이 세 가지의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맞겠지. 근데 공통분모가 안 없는 것도 있을 거잖아. 아주 극점에서는 맞을 수 있겠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안 맞는다고. 그럼 다 안 맞는 걸로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요 밑에 모드 조작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생기게끔 하는 거야. 어느 공간이라도. 그게 극단적으로 넓힌 거는 더블 베이스 아까 어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공간 전체가 다 스위스팟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드 조작 기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제작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뭔가를 딱 고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이상하겠지. 근데 정치는 그게 아니잖아. 여러 사람이 먹고 뭐 와인도 한잔하고 걸어다니면서 하고 업자들은 이제 그런 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이게 룸 EQ 이런 거 기존에 갖고 있는 그래서 안 맞는 거지. 그거는 극단적으로 넓혀서 해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여기서 어느 사람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다 비슷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모두 조작 기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거의 흡음 하나도 안 하더라도 있잖아요. 서브법 몇 개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지. 너무 없으면 좀 그런데 적당하게 커튼 정도만 이렇게 좀 있고 막 책꽂이 정도 이런 거만 있으면 거의 다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모드 조작 기술은 그냥 대충 배치만 가지고도 끝내는 방법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신호 처리기까지 달면 주파 특성까지도 플랫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야외처럼 그 스피커가 이제 내주는 그 특성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MSO고 SFM입니다. 이 SFM이 바로 사운드 필터 매니지먼트고 지금 하만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고 하만의 최고 오브 라인 뭐 JBL 신스시스인가 하는데 그거 뭐 스피커 제작해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라인업에서 이걸 쓰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떤 멋있는 분이 야 공짜로 씨 이거 그냥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나온 게 멀티플 서브우퍼 옵티마이저 다중 서브우퍼를 사용을 해서 계속 반복 계산해요. 해가지고 계속 이게 이렇게 주는 게 보여. 이렇게 편차가 줄어가는 게. 편차가 줄어간다고 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뭐 편차를 줄었는데 좀 이렇게 어느 특정한 되게 높잖아요. 그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렇죠? 눌러주면 왜냐하면 다 똑같이 들리는 거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니까. 근데 지금 GLM에 낸 건 그런 거 없지. 그래서 GLM 계산은 굉장히 쉬워. 거기에는 위상 개념이 없잖아. 그냥 매그니튜드 쭉 해가지고 세 개가 공간 평짝 해가지고 꽉 누르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거 측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임펄스 응답을 위상까지 다 측정해야 돼. 그래야 딜레이를 어떻게 줄 건지. 지금 GLM이 딜레이 주는 거 그런 거 봤어요? 그 딜레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매그니튜드 가지고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야. 좀 어렵지. 그래서 계속 연산을 하는 거야. GLM 같은 경우에 뻥 누르고 나면 측정하고 나면 뭐 공간 평균 해가지고 EQ 거는 것들은 1초면 나오지. 1초면. 이거는 몇 분이 걸리는 거야. 이렇게 바꾸니까 저게 틀어지네. 저거 바꾸니까 요게 틀어지네.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 돌려봐야 된다고.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지금 다 무려 공짜로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알아보자는 거예요. 흡음재를 해가지고 뭐 줄면 이런 것들이 다 줍니다. 근데 흡음재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지점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 이게 분명히 이렇게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하신 거, 그치?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죽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대칭이 안 맞죠? 왜 안 맞지? 저쪽에 보니까 허당이 있었다. 이 보니까 겉으로는 근데 옆방하고 별로 이렇게 실제로는 20Hz, 30Hz에서 보니까 뚫려 있는 거랑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허브이 많은 거에서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다 살아있고 실제로는. 그래서 저게 이제 야외랑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예, 이게 이제 흡음재를 없애는 거다. 그 이해가시죠? 이제 이런 것들은 워낙에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거니까 흡음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흡음재라는 것도 무양실처럼 완벽하게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뭐 코너 트랩, 베이스 트랩이라는 코너 트랩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코너가 제일 그래도 효율이 좋은 거, 크기도 하고 제일 돈을 좀 작게 들이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다는 거지. 실제로는 다 이런다는 거지. 마주보고 있는데 뭐 코너가 무슨 뭐 다 했어야지. 근데 코너가 나중에 그 룸모드 계산할 때 보면 다 관여를 다 해요. 그 축모드일 때도 코너, 어쨌든 면이라도 코너는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탄젠셜 모드, 오블리크 모드도 코너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코너를 하면 좀 똑같은 단위 면적당 적은 돈을 가지고 효율이 좀 높다는, 그래서 코너에다는 거지. 그걸 한다,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하고 오늘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저 구석탱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었다. 이해가시죠? 다음. 그래서 이제 정치 위치를 제작시키는 거야. 보세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벽에 있으면 제일 크게 듣죠. 아까 모두를 다 들으니까. 벽에 있으면 이렇게 크게 들어서 뻥 솟아 올릴 수 있죠. 그렇죠? 있는데 여기서 점점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앞으로 오니까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나중에는 점선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룸 모드가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위치를 좀 이동을 시키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미쳤다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답니까, 이거를? 내가 좀 앞으로 가면 되는데 1,000만 원 세이브 이런 게 되는 걸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야, 이게. 근데 단점이 있지. 항상 끌고 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바닥에 이렇게 자국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빼고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위치만 하더라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모르니까 저기 업자죠 전화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1,000만 원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이해가시죠? 위치로 이런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걸 이 그림이 나와야 될 거냐? 그래서 아까 그 JBL에서 나온 이 그래프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좋을 거잖아. 이 부분이 어디냐? 4분의 1, 4분의 3 일반적인 지점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저기 확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지점, 그 지점을 찾아가는. 그러면 이렇게 이게 큰 게 이걸로 떴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서로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이게 벽에 붙어 있을 때 10cm, 20cm, 30cm 이렇게 떼지게 되는 거잖아요. 저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랑 평탄한 거랑 같이 가잖아. 그 개념 이제 좀 이해가시죠? 예,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원맥에 붙지 마시고 한 요즘에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 그러면 한 요 정도 나오는 거 있잖아. 너무 줄어드니까 여기 거의 같아져 버리잖아. 이런 것보다는. 근데 절대 룸 EQ 이렇게 지금 쓰는 룸 EQ 뭐 소나웍스나 JLM 끼는 거 쓰실 때 플랫하게 맞춘다고 그거 있잖아요. 그냥 플랫하게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뒤에 이상해. 소리 희마리가 다 없어져. 분명히 공간이 받쳐주는 그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룸 게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다 앞서가 이렇게 하면 안 좋아. 좀 살려줘야 돼. 그래서 다이나믹이 다 깨져요. 룸 EQ 잘못 걸어주면 지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없애줘야지 정기적으로 없애주면 좀 이상해. 그래 좀 약간 풀어줘야 되냐. JLM에서 그런 거 많이 해보실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마이너스 10이라고 돼 있으면 그래프를 이쁘게 나왔어. 아니면 조금 이렇게 됐는데 좀 더 올려줄 필요가 있어. 그거는 그런 게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 이게 점선이 좋을 것 같지만 조금 올려주는 게 좋다고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정치 위치를 잘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거는 나만 좋다. 뒤에 있는 사람은 꽝이다. 이 우프를 끄는 순간 엉망이 된다. 이 공간은. 내가 이 우프 스피커를 끄더라도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돈지랄을 해야 된다는 거지. 무양실을 만들고 이 짓을 하면 전체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집에서 그걸 할 수 있냐? 못한다. 서브비 최적화는 어쨌든 근데 서브비 위치를 최적화, 이건 아까 듣는 사람이 아니고 서브비 위치를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노드 지점에다가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안 생길 거잖아요. 근데 듣는 거하고 음원을 이제 아예 안 생길끔 하는 게 하고 내가 이게 더럽게 나오더라도 나는 그냥 똥통 말고 좋은 데만 갈래 이거 하고는 다르죠. 음원을 좋은 데로 가면 전체가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못 내주니까. 그러니까 스위치팟이 넓어지는 경우가 하고 그냥 정치 위치를 바꾼다는 것도 나는 그 지점에서 하면 좋겠다는 거니까 약간 상황이 다르지. 그럼 뭐가 더 중요한데 하면 음원 위치를 정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4분의 4분의 3 지점에 놓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제 그 이야기. 다음. 제가 한 5번 정도 이야기하길,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툴 박사 얘기다. 불만 있으면 메일로 보내라. 굉장히 늙어서 아마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를 이퀄라이즈 이용하는 거. 이건 이제 전자적으로요. 전기적? 신호처리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이게 아까 있잖아요. 내가 위치를 이동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앞에 쭉 오니까 좋아졌잖아요. 그렇게 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를 가지고도 되고, 아니면 EQ를 걸어서 되는 거야. EQ를 걸면 굉장히 좋아진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EQ를 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가 쓰는 게 다 이거 쓰는 거잖아. JLM 쓰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지점이다. 기본적으로 한 지점. 한 지점에 의해서 이렇게 줄하는 게 많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몇 가지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부분 고주파수 쪽에서는 다 안 맞는 거고, 공통분모 오는 것들은 다 맞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내 위치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머니시트라 그래가지고 내가 듣는 위치를 메이팅을 좀 많이 줘가지고 이 사람들 별 중요한 게 이렇게 해야 내가 있는 지점에서 좋게 됐기 때문에, 아니면 나 혼자만 해도 되는 거거든. 내가 여기서 해야 내 음악 작업을 내가 야외에서 하면 좋은데 춥잖아요, 야외에서 하면.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는데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 다른 사람 줬는데 나 공연하는데 점이 왜 이렇게 막 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뭐 그런 거지. 어쨌든 이게 파라미터 이퀄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특히 내가 어떤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근데 이렇게 룸 EQ를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보통 이것만 많이 봐요. 주파 특성이 플랫, 이건 줄일 거잖아요. 아까 룸모드 백해는 줄여 해가지고 막 파라미터를 EQ 해가지고 뭐 딥을 이렇게 뭐 마이너스 뭐 해가지고 Q값 조절해가지고 막 줄이잖아요. 그러면 주파 특성이 뭐 이게 이렇게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보통 스무딩을 많이 해가지고 EQ를 절대 걸면 안 돼요. 스무딩을 최대한 풀어라. 그래서 적어도 20분의 1옥타브 정도 풀어줘야 되잖아. 미니멈 1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해가지고 큰일 난다.
잘 근데 생각해 보면 JRAM이 스무딩 많이 시키죠. 6분의 이상 시킬 거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이게 그 공진 주파수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공진 주파수 얘기하는 거 딱 알잖아. 그렇죠? 피크가 딱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Q 값을 센터를 딱 맞춘 다음에 Q 값을 딱 정해가지고 Q가 이건지 알 수 있는데 이 Q를 많이 걸어보면 다 이렇게 보일 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가 그러면 나중에 시간 축에서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딱 맞춘 것 같은 경우 시간 축에서 보면 이렇게 링이 길던 게 딱 잡혔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아주 타이트해지고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파 특성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보다 오히려 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줄어드는데 다 살아있어요. 이게 링이. 이런 오류가 범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림만 보기 좋다. 그러니까 GLM 이런 거 걸 때도 최대한 EQ를 착 풀어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링잉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체감적으로는 나 들려요. 분명히 좀 뭔가 점이 좀 타이트해져야 되는데 안 해질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이 하면 안 좋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 익혀질 때는 반드시 이제 파라미터 이퀄라이제이션이 좋은데, 내가 혼자 작업할 때는 좋은데, 내가 GLM 소나목스 까는 건 아니고, 이런 거는 나중에 잘라야 되겠다. 그치? 올리면 나중에. 업자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한테는 업자들이 연락은 잘 안 해. 그런 거 좋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락을 해가지고. 늘 그래 배고파요. 저희들은. 어쨌든, 이거는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혼자 쓰고 이렇게 할 때는 GLM 같이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이제 내가 좀 여러 사람이 듣는 하이파이적인 공간, 업장의 넓은 공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방법을 안 되고 멀티플 서브프를 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조작 기술이야. 단순 조작 기술이면 서브프가 좀 여러 개가 있어. 배치만 이렇게 잘 하더라도 되는 거야. 배치만. 거기다가 무슨 페이즈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딜레이를 어떻게 놓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단순한 위치만 가지고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이 서브 스피커 위치를 센터에 놓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요동이 컸던 게 여기 놓으면 이렇게 컸던 게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편차가 줄어들죠. 그렇죠? 점선처럼 바뀐다고. 그래서 노달 위치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옮기는 거.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떴던 걸 때도 양쪽에 두 개를 배치해주는 순간에 있잖아요. 다 없어져 버리죠. 원래는 상이 반대로 이렇게 동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게 딱 두 개 줘버리면 이쪽이 싹 없어짐으로써 이 두 개만 놔두면 이 점프처럼 나와버려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서브프가 여러 개 있으면 모두 조작이 확 되는 거예요. 그걸 3차원적으로 세 개만 잘 배치해줘. 우리가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세 개만 잘 배치해주면 있잖아요. 싹 없어져. 그게 게지스 박사가 주장하는 거예요. 세 개만 잘 배치하면 우리는 가로, 세로, 높이이기 때문에 가로에 관련된 거 지점을 아주 좋은 지점을 딱 잡고 세로 잘리는 거 딱 잡아주고 높이 딱 잡아주면 내가 어디 가더라도 있잖아. 스위스팟이 확 비슷하게 점이 들리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 어디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MSO가 해준다. 연락이 돌려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있는데 페이지를 어떻게 털어주고 EQ를 어떻게 걸어주고 하면 싹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 마법을 이제 OEM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영접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나오면 25%쯤 있잖아요. 4분의 4분의 비율 놓아버리면 이렇게 요동을 치던 게 다 이렇게 가버려요. 이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지금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건데, 이거 그럼 이 모두 조작 기술은 1950년대부터 있었던 게 아닌가? 이걸 알고 한 건 아니고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우드 스피커를 25% 위치, 4분의 4분의 위치도 하면 이렇게 모두가 감소된다. 그럼 이게 남았으니까는 이것만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남아 있는 것들은 뒤쪽에다가 이제 서브프를 적당하게 배치시켜 주면 얘도 없어질 수 있다. 그게 바로 더블 베이스 어레이다. 그러면 전체가 다 스위스팟이 되는 놀라움이 생깁니다. 아까 보셨죠? 동양 형 하는 거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미니멈 한 3개에서 4개? 제일 이상적인 것들은 앞에 4개, 뒤에 4개 있으면 짱이야.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점을 들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단순 조절 모장은 아까 서브프 위치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여기 코너 여기다 서브프 하나만 놨어.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서브프 하나 놓는 거 돈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이긴 하지만 코너 하나만 놨어. 이 보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치기 때문에 더러워진 거야. 근데
두 개를 산 다음에 여기 놓고 여기 놓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왜 해결이 됐느냐? 여기 보면 이게 이 모드 그림을 그려보면 그 모드 그림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여기다가 이런 위치 여기 위치가 이제 팍 튀는 여기 주파수가 얼마냐면 50Hz 부근이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인데 스피커 위치를 두 개를 이렇게 싹 배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멀티 서브우프를 이렇게 쓰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아무 조작도 안 하고 그냥 야 두 개를 분리시켜 쫙 해가지고 이 놨다 보니까 좋아 형 막 이렇게 듣기 좋은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MSO가 자동으로 해준다. 지금 다음. 그래서 이제 이제 하만에서 서브우프를 좀 많이 쓰자. 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네 개일 때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실험을 해봤는데 한 지점이 아니고 이게 여러 사람이 듣는 걸 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사람에서 그러니까 뭐 떼거지로 듣는다 가정에서 각각의 지점별로 해서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서브우프 하나가 있을 때 이렇게 팍팍 튀는 게 많죠. 처음에 이게 코너에 있을 때는 여기도 튀었잖아요. 여기도 점선이 이게 튀었는데 센터로 오는 순간 이게 없어져 버렸죠. 왜냐? 이 가운데로 오면 이게 생길 수가 없으니까 010 모드는 생길 수가 없는 거니까 하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MSV가 뭐냐고 하면 그 위치별로 편차예요. 편차. 주파수 편차가 28 정도 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요 녀석 듣는 게 소리가 다 달랐던 거였지. 이거는 댐핑 좋은데 왜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가 있을 때는. 근데 한 지점을 맞출 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EQ가 얼마인데요? 그게 제рем이 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 두 개만 앞뒤로 놓아도 있잖아요. MSV가 얼마나 줄었냐면 28이 3으로 줄어듭니다. 모드가 많이 조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조작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지죠. 근데 특성은 그렇게 이 특성이 뭐 좀 나쁘지만 이런 특성이 있지만 편차는 많이 줄어드는 거야. 요렇게 돼버리면 여기하고 여기다가 EQ를 넣으면 되겠죠, 이제 그렇죠? 눌러주는 거야.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럴 거잖아. 이게 좋아지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그 주파 특성이 플랫하게 된 건 아니지만 편차는 확 줄어드는 거예요. 한 개가 두 개 놓은 것밖에 없는데 신기하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만의 이야기. 이제 네 개를 놨어요. 센터에다가 네 개 놓으니까 이렇게 뭐 없어져 버린 거야. 이거는 그냥 뭐 네 개만 놓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막 튀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자석과 편차도 3.5에서 3.3으로 줄어드는 거야. 더 많이 줄어드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 코너에 네 개 놔봤어요. 이거보다 좀 안 좋죠, 그렇죠? 이렇게 필요하지만 나중에 뭐 편차는 4.0 조금 편차는 좀 커졌지. 근데 이거하고 이 둘 사이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 내가 캔커피 한 개 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뭘까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거 똑같이 네 개를 쓰는 거잖아요. 네 개인데 방 중간에 놓는가, 코너 네 개 놓는가. 뭘까요? 맨 앞에 앉으시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앉았을 거잖아. 대답해봐. 이거보다 얘는 10dB 이상 더 소리 크게 나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소위 말해서 내 코드를 내겨놨다는 말은 방을 다 올리겠다는 전략이잖아요. 겁나게 올리겠다는 전략이지. 그쵸? 그렇게 하면서 조작을 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그죠? 10W가 100W가 되는 100W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얘 100W하고 얘 10W하고 소리 양이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조금 이게 편차는 조금은 크지만 약간 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내가 업장에서 예를 들면 내가 나이트 클럽이면 이제 당연히 밑에 걸 해야지. 그 에너지가 중요한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 해가지고 쭉 갈래 아까 야외처럼 관리하면 이렇게 가는 건데 내가 룸 개인 임에서 있잖아요. 룸에서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에너지를 좀 혜택을 좀 입고 싶어. 그러면 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 정도는 나중에 EQ를 해서 이렇게 좀 눌러주는 거죠. 약간. 이해가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20년 전에 하만에서 플로이툴 박사가 줄기장창 이야기를 했는데 말 안 듣는 거지. 베이스 트랩을 달아야겠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사람이 이 안에 듣잖아요.
네. 요 안에 듣는데도 여기는 항상 마이너스 되는 게 있잖아요. 이 큰 고압이 발생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까 전 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는 주파수, 이는 주파수, 그렇지? 이 주파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여기는 요 공은 똑같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EQ를 걸어줘야 돼. 저건 안 바뀌는 거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잡아주고 싶다 그러면 더블 베이스 레이를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73Hz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73Hz에서는 220 모드, 탄젠셜 모드가 이런 게 뜨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없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MS도 맨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네가 EQ를 걸어서 네가 죽을래요? 그러면 네가 EQ를 쫙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줘요. 이거는 없을 수 없는 부분이야. 파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탄젠셜 모드 같은 거. 그 이야기고. 다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생긴다. 보통 수평적으로 생기는 모드, 수평적으로 봤을 때 위치적 차이가 없는 거는 이 그치? 그러면 모드에서 생기는 그 위아래는 또 따로 있지. 위아래는. 근데 사람이 요렇게 걷다가 요렇게 넣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이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보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위아래는 사실 그렇게 많이 고려가 안 돼요. 그래서 뭐 게디스 박사는 위아래도 고려하기 위해서 서브우퍼를 중간쯤에 어디다가 위치하고 이런 거 있는데 뭐 그렇게도 좋긴 한데 그냥 2D라고 생각을 해도 기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2D라고 봐도 크게 무관해요. 근데 나는 위아래까지 어린 녀석에서부터 키 큰 아저씨까지 어떤 사람은 앉아서 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서서 뭐 하는 이런 나이트장이라 하면 위아래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게 하면 그것까지 다 하는 거지. 3차원적으로 풀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것도 MSO가 다 해준다. 현실적으로 화이트 모드에 대한 컨트롤은 음. 그 우포를 뭐 일반적으로 위아래로 놓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뭐 EQ 그 정도 모드 정도는 EQ 정도로 잡아주는 게 현실적이라고. 아니지. 지금은 걸어주는 오프 스피커도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아, 예, 그렇겠죠. 예. 예. 아니면 이제 아까 내가 말씀하신 시키는 뭐 구경 크고 이런 우포들이 대부분 무겁고 이러니까 천정에 그거 다는 순간 다른 가족들이 난리 난다든가. 선반으로 세워주면 되지. 저 구석탱이 세워가지고 올려주면 되지. 집에서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그거는 뭐 알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요 위치 있잖아요. 요 위치 듣나고 뭐 이런 대표적으로 많이 듣는 게 이렇게 듣거나 좀 뒤쪽으로 많이 듣거나 그렇죠. 떼거지로 들을 때 그렇죠. 아니면 이 선을 없애주죠. 이 선이 나중에 청취할 때 좀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있잖아. 이건 듣지 마. 여기는 사람들 지나가도록 복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제일 일반적인 직사각 경망에 제일 듣기 좋은 환경. 요 세 개를 가정했을 때는 이제 보면 있잖아요. 이 네 코너에 이렇게 스피커를 놔주면 뭐냐 그러면 굿 MSV 해가지고 하이 MOL이 되어 있잖아요. MOL이라는 건 출력 입장에서 보면 민 뭐 아웃풋 레벨이야. 출력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이죠, 하이. 이거는 약간 출력이 안 줄어들겠죠, 그렇죠? 왜냐면 4분의 3분의 3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 놓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이거는 이제 로우 되는 거예요. 출력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하향 평준화 시키는 방식. 그리고 이 녀석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로우죠. 출력이 낮아지고 이 녀석도 출력이 낮아지죠. 그 출력을 높이려면 코너로 가야 된다. 대신 이제 편차를 이 사람들 여러 때가 있을 때 편차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하면 센터로 갈수록 유리해요. 다 하향 변준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센터로 가면 굿, 그쵸? 자석과 편차가 줄어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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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코너로 가니까 이제 뭐냐? 이거는 베스트구나. 이게 제일 베스트야. 제일 중요한 건지. 어쨌든 4개니까 이건 4개니까 일단은 좀 구스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결론은 내가 출력을 크게 내줘서 에너지가 중요하고 편차를 약간 손해를 볼 건지 나는 야외처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플랫하게 해가지고 편차가 없게끔 할 건지에 대해서는 선택은 하셔야 된다. 근데 내가 집에 돈이 많아. 앰프 출력이 커. 10데시벨 주면 어때? 앰프 출력을 키우면 되지. 그렇게 하면 이런 게 더 낫다. 근데 나는 이거 좀 소리 큰 게 좋아. 그렇게 하면 코너로 가는 게 낫다. 그들 중에서 좀 고르셔야 된다.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이게 이제 신호치를 여기 아까 얘기했죠. 더블 베이스레 이런 게 있다. 저는 다음에 이런 걸로 가지고 솔루션을 지금 만들어 보는 걸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된 게 저역을
스피커를 잘 만드는 것들은 저번에 이제 다 했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 다 해봐서 이제 저역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그래서 지금 계속 이걸 연구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 서브우퍼 준비하면서 그 미니 DSP 이런 걸로 가지고 지금 계속 어떻게 하면 좀 더 FIR 필터랑 이런 것들 연결해서 쉽게 할 수 있을까? 쉽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우리가 안 하더라도 본인이 할 수도 있다. 있는 거죠. MSO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REW하고 MSO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잘 안 될 때는 우리한테 물어보면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는 MSO가 등장하게 된 거는 그러면 직사각형 아까 이전은 다 직사각형 방이었잖아요, 그렇죠? 전 페이지 가볼래요? 네, 다 직사각형 방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 페이지도 직사각형 방이었잖아. 그러면 뭐 우리가 업장 가보면 이상하게 생긴 한쪽이 펑 뚫려 있고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거실을 보면 한쪽이 다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나온 게 이제 모든 방에서 조작하는 소리. 이게 이제 MSO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워. 단순히 놓고 해가지고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때 이제 한 게 바로 이제 하만에서 사운드 필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고 아마 하만에 이걸 가지고 막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걸 그 튜닝할 때 이 친구하고 이런 거 할 때 잘 써먹고 있을 거야. 아마 내부적으로 분명히 돌아가고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 이게. 이제 이런 걸 만들어냈고 이제 이게 무료 버전이 MSO다. 그거는 오후 1시부터 설명을 해줄 거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한 개를 하면 있잖아요. 이 하나만 있죠. 우리 여러분 이렇게 많이 쓰잖아. 그치? 집에 보통 보면 .1로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게 위치별로 이 5사람 위치별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심해. 근데 우리는 뭐 내가 뭐 이 사람만 한다고 하면 이쪽으로 쓸 수 있겠죠. 한 사람 못 되겠다고 하면. 그게 지금 GLM이나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한 사람만 한다고 하면 별로 상관이 없겠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편차가 되게 컸었어요. 근데 이 4개를 놨어. 4개를 낳고 중요한 거는 다 똑같이 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개인이 다 달라. 이 보면 여기는 뭐 마이너스 12dB 작게 틀어주고 여기도 마이너스 12dB 뭐 여기 마이너스 6dB 0 마이너스 12dB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약간 조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이렇게 개인간 편차가 없어지죠. 이 5사람이. 그러면 EQ 걸기 쉽잖아, 여기나.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얘가 평탄하게 한다고 하면. 이제 얘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요 4개를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 이렇게. 편차도 좀 줄어드는 방향. 이거보다 훨씬 덜하죠, 그렇죠?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키울 수. 이것도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6dB 줄이고 얘는 제일 크게 나죠. 0dB니까. 이거에 비해서 마이너스 6dB, 여기는 0dB, 0dB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Q 값도 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요거에 비하면 요게는 요거였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됐죠. 차이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어쨌든 이 녀석은 연속보다 거의 10dB 가까이 차이 나죠. 그래서 코너로 갈수록 소리가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좋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이거다 이거. 이 2개가 이거하고 이 2개 차이가 10dB 가까이 차이 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할래? 그러면 코너를 공략을 하면 소리가 커진다. 하지만 편차는 좀 더 커진다. 편차는 이게 훨씬 적잖아, 그렇지? 이거보다는 소리 차이가 이제 많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막 한쪽이 뚫려 있고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 4개를 적당하게 나눠주고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편차가 크는 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면 이제 EQ 기능 좀 쉽겠죠. 실제 우리가 거실에 이렇지 않으면 하늘 오픈되어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MSO라는 건 뭐냐고 하면 물론 이상적인 위치가 가면 좋겠죠, 그렇죠? 배치를 해줄 때. 근데 MSO는 그런 거 다 집어치워. 그거는 책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네 거실에서 어떻게 놀 거야? 놓고 싶은데 저쪽에 뭐가 있어. 못 놓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일단 이 놓고 싶으면 다 놔. 현실적으로 네가 놓을 수밖에 없는 데다 놔라는 거지. 소파 밑에도 놓을 수도 있고, 그쵸? 그걸 안 보이게끔 있잖아. 아니면 벽에다가 차 박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놔라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해줄게. 측정만 해. 그러면 네가 무슨 신호 어떻게 내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겠다는 게 MSO의 전략이에요. 제일 현실적인 거지. 내가 뭐 어디 나이트장 갔는데 다 놓을 수, 저쪽 가니까 이렇게
뭐 바가 있어가지고 아무 놓을 수가 없어. 그못 놨지 않습니까? 그죠? 괜히 그 놨다가 앞 유리 다 깨지고 뭐 컵 다 날아가고 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니까 저쪽에 놓고 이렇게 놓고 4개를 적당하게 일렬로 놓으면 안 되겠지. 4개를 그렇게 말고 적당히 분산시켜서 저라는 거지. 근데 한 개는 코너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지. 코너로. 좀 한 개는 코너.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전략으로 해서 거기서 최대한 네가 할 수 거기서 내가 최대한 내가 베스트 값을 해줄게. 이 값을 나를 집어넣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네가 쓰고 있는 그 서브우퍼가 나는 게임밖에 조절 안 돼. 그러면 게임만 가지고 조절하는 방향에 대해서 내가 답을 주고 나는 거기다가 딜레이까지 조절한다고 딜레이까지도 주고 나는 극성까지 된다고 극성도 주고 내가 거기다 EQ도 넣고 싶으면 EQ도 넣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조작 방법이 바로 이거. 이해가시죠? 이제 이런 게 있다. 다음. 그래서 이제 한 개하고 이게 4개를 하는 공략이 있는데, 그래서 이 한 개일 때는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편차가 막 심했잖아요. 4개를 누르니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여기 50Hz에다가 EQ를 쫙 걸면 요거로 계속 수 있겠지. 이렇게 이제 EQ를 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지.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거는 베이스 트랩을 하나도 사용 안 해도 이게 된다라는. 서브우퍼 비용하고 베이스 트랩 비용은 뭐가 더 비싸겠어? 베이스 트랩이 하나만 달면 됩니까? 싹 다 달리잖아. 그거도 한 1000만원치 될걸? 많이 해야 되니까. 한 개가 보통 한 100만원 가까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치? 코너에 다 박으면 한 면에 코너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치? 그러면 뭐 1000만원 가까이 뭐 이렇게. 그렇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또. 일부만 약간 죽는 거지. 그래 놓고 나서 열심히 공사하고 나니까, 아, EQ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건 뭐였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다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파수 피크하고 링 인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은 관계로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서브우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아닙니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굉장히 반응성이 빠른 서브우퍼. 물론 그건 좋죠.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야외 공연할 때는 우리가 그 방향을 직접적으로 듣잖아요. 그리고 서브우퍼를 굉장히 가까이 들을 때는 직접은 유지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룸에서 들을 때는 그게 이제 공간을 타버리면 공간은 잔향 시간이 있다. 반사함이 있기 때문에 보통 100에서 200ms 이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 의미가 없어. 집에서 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내가 빠르게 하더라도 얘가 이게 계속 커지는 시간이 있어. 이게 한 100에서 200ms 나와요. 난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렇게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너무 그 저주파수의 반응성을 너무 이렇게 100Hz 언더에서는 그렇게 너무 과하게 생각이 아니라 차라리 룸에 좀 돼서 룸을 어떻게 하면 잔향식을 줄일 건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게 사실 소위 말해서 목욕탕에서 엄청나게 반응 빠른 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방과 통신하는 빠른 서브우퍼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너무 과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물론 빠를수록 좋아요. 저도 사실 뭐 빠른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가볍고 단단하고 뭐 이런 것들 좋아하긴 하는데 그거는 좀 가까이서 내가 좀 이렇게 직접 보면 강하고 룸 튜닝이 잘 됐을 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또 중요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들 때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런 실제로 들을 때는 이렇게 천천히 커지면서 이렇게 죽는 걸로 우리는 듣는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와이어 같은 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됐다. 그래서 주파수 피크하고 시간 링 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제 이게 저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주파수로 가면 200Hz 이상이 있잖아요. 200Hz 이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한 이렇게 튀어온 거 있잖아. 근데 그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Q 값이 큰 이렇게 피크 이런 것들 내가 그것도 잡아주려고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실제로 그거는 사람들이 잘 인지가 잘 안 돼. 그리고 고주파수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바뀌기 실온적으로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여기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음이 저주파수 같은 경우 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웅 하고 뚱 이런 걸 때는 많이 여기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게 피크가 잘 들리는 데 반해서 고역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바뀌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도 못 시키기 때문에 너무 고주파수 이거 뾰족한 피크는 사람이 감지도 어렵고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좀 넓게 했잖아요.
픽백 튀는 게 있으면 넓게 이렇게 좀 넓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넓게 내려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하나 잡아보려고 막 큐 막 해가지고 펴펴 쫓고 기분이야 좋겠지. 뭐 그거 이렇게 팍팍팍팍 떨어지니까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소리도 더러워진다. 이해가시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 이제 뭐 스테레오 베이스 논쟁인데요. 이제 이게 오늘 끝이에요. 제 끝인데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까지 다 이야기한 거는 점 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점 1. 그러니까 모든 저역이 모노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같은 시간 안에 들어온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쵸? 그치? 원래 점 1 같으면 서브우퍼 하나로만 생각할 건데 그걸 하나로만 하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를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분배를 시켜가지고 잡으면 룸 문제가 해결된다. 그거였잖아요. 아니, 그렇잖아. 이게 그거거든. 그런데, 극점도 스테레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노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모노는 아니죠. 그리고 야외 공연 때는 그런 극점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좌우에서 우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요게 아니면 또 이어폰 헤드폰으로 들었을 때 극점 베이스 악기에서도 스테레오감을 약간 주거든요. 이제 그런 거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뭐 사실 그럼 이제는 이상하고 현실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큰 이제 컨트롤룸을 만들어서 흡음 싹 나오고 있잖아요. 이상적으로 이제 그 서브우퍼 2개도 있잖아요. 메인 스피커하고 똑같이 나야 돼.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 게 제일 좋아. 그럼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듣는 공간에서는. 그러면 극저음에 관련된 스테레오감을 못 듣는 게 아니고 훈련된 사람은 듣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바로 이제 저주파수 엔벨로프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진짜 파이프 오르겐 소리 있잖아요. 이제 공연장에 진짜 듣는 이런 느낌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집이라는 공간은 이상적으로 그 환경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청취실이 안 되면 루머도 엉망이 나온다고. 그러면 아예 누구는 크게 들리고 작게 들리고 이걸 먼저 공략을 할 건지 아니면 나는 그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나는 끝까지 이걸 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하만에서 하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니 그 스테레오 베이스 이렇게 그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거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 거 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더 좋은지 해보면 다 10중 8구는 다 저역이 있잖아요. 골고루 나오고 그냥 모노로 바꿔도 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점 1이 개념만 해가지고 사실은 그 이펙트 채널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대포소리가 이런 것만 해준다고 하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걸 갖다가 한 80Hz 아니면 120Hz 이런 데서 있잖아요. 뭐 랩트 센터 라이트 신호를 다 긁어 와가지고 여기다가 서브 채널에 때려 넣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때부터 다 깨져버린 거였거든. 이미 스테레오감은 다 없어버린 거야. 이렇게 하면 되냐라는 거야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원래는 서브우퍼 채널이라는 것들은 점 1이렇게 효과음만 내주고 있잖아요. 스테레오는 풀레인지가 다 내주는 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치? 물론 아날로그 지금 이거 LP 듣는 사람들은 이거는 필요 없어. LP는 무조건 다 모노였었어요. LP는 녹음 자체가 무조건 모노야. 저음은. 그거 아니면 바늘이 튕겨 나가버려. 이제 그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디스크리트를 해가지고 스테레오 녹음할 수 있는 시대니까 CD 시대니까 진짜 아까 아우트리 가지고 뭐 무장성 마이크로폰 멀리 나가지고 진짜 극점 그거 그 공연장에서 듣는 그 파이프 오르겐 저음까지도 내 녹음할 수 있다는 한다고 하면 그렇게 들으면 좋겠지.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지. 저 플레인지 스피커를 좀 더 내가 크게 듣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괜히 극점 때문에 크게 못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니 힘겹게 하지 말고 야, 내 형이 해줄게. 다 갖고 와 이러. 그러면 더 크게 들을 수 있잖아요. 얘도 크게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때 극점을 한 점에 내주면 그 입체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던 것만큼 그렇지는 않다. 영화에서는 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래 클래식 음악은 과연 어떠냐고 이야기하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스테레오 베이스를 가지고 너무 이게 하다 보면 그 이상주의자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이 이제 막 팍팍 들어가는 거지. 이제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이게 맞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 가능하냐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저희 결론은 뭐냐고 하면 룸모드가 생기는 게 한 200Hz까지 생깁니다. 결론인데 200Hz가 생기는데 사실 MSO로 가지고 서브프를 가지고 일단 모노로 보낸 다음에 200Hz인데 싹 다 해결하면 진짜 좋은 저음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냐라는 거지.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 너무 더럽기 때문에. 곳곳에서. 그러면 나는 80Hz까지 다 내려가지고 80Hz 밑으라도 되냐. 또 수수료들은 80Hz 밑으는 뭐 스테레오감이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답 없어. 그러면 이제 큰 방에다가 뭐 무양실 한 5억 정도 공사를 하고 확산반 붙이고 뭐 이런 짓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가겠냐는 거지.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듣는 청취룸은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MSO는 80Hz든 120이든 160이든 200Hz까지 이렇게 저음에 대해서는 완벽한 솔루션을 지금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악이나 팝음악을 들을 때는 거의 문제 없이 굉장히 좋은 음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지금 개발돼 있다라는 거지. 나는 스테레오 베이스 밴드 논쟁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아니야. 거기서 조금 좀 힌트를 더 주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힌트를 더 주자면 최대한으로 그러면 메인 스피커 있잖아요. 거기에 가까운 쪽에다가 서브를 먼저 넣기 시작하는. 그쵸? 거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스테레오감 어느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만에서 보면 항상 4개 이렇게 2개씩 4개씩 넣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브우퍼 주위에 있는 코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별로 차이가 안 날 거잖아요. 그렇죠? 메인 여기 있고 서브 여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하면 그러니까 서브우퍼 스피커하고 메인 스피커의 간격을 많이 안 줄여서 좋다. 또 다른 방식은 이제 메인 스피커에서 이게 그 우퍼 채널 있잖아요. 그것만 그 부분만 이렇게 뭐 2way, 3way가 되면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MS를 쓰면 돼. 이 두 개는 고정돼 있다. 그렇죠? 이 두 개 다 값을 넣어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거 스테레오감하고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MSO는 뭐가 있냐고 하면 서브우퍼 온리로 돌아가는 방식이 있지만 플레인지 스피커하고 같이 동작되는 모드가 같이 있어요. 그런 스테레오 베이스 논쟁까지도 좀 더 생각을 해 봤을 때 순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상으로 그 이론편을 마치고 질문 없죠? 밥 먹어야 되니까.